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우리 원전주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풍문들이 돌고 있어요. 가족분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차트적 관점으로 어떻냐? 그래서 이 두박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차트를 풀이해드리고 올바른 방향성까지 바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분석 들어가 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합의해야 될 사항이 한 개가 있습니다. 제 차트 분석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납득을 못한다면 제 분석은 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1번 전제 조건. 저가에선 매수세가 들어온다. 여기서 저가의 의미에 대해서, 저가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세력이라든가 기관이 생각하는 그 나름의 저가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 다들 오케이 하십니까? 오케이. 그럼 2번.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이 뭐예요? 한 명이 100만 원을 벌면 한 명이 100만 원을 잃는, 이 두 개를 합해서 0, 즉 제로가 되는 게임이라 해서 제로섬 게임이라 합니다. 이것도 다들 납득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 분석을 들어가 봐도 되겠는데, 사실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주식은 상위 5에서 10%만이 돈을 번다. 나머지 90에서 95%는 돈을 잃는다라고 하지만 시장 설계 자체는, 그러니까 시장 원리 자체는 말이죠, 상위 90%가 돈을 벌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증시가 올해만 해도 2배가 올랐습니다. 이 2배가 오르는 과정 속에서 시장의 파이가 계속 커진다는 거야.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새롭게 들어오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수, 시장을 더 끌어올리겠죠. 그럼 쉽게 말해서 먼저 시장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시장 상승기에는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빨리 들어온 사람일수록, 자 1등부터 100등까지 있으면 빨리 들어온 사람일수록 큰 수익을 차지하고, 끝에 들어가는 하위 5에서 10%만이 수익이 안 나고 위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다 수익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원래는 이러한 시장 상승기의 시장이라고,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하위 5에서 10%가 아니라 상위 5에서 10%만 돈을 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90%가 벌어야 될 돈을 10%가 다 벌고 있으니까 이 10%한테는 엄청난 인생 역전의 수익이 들어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금이 시작할 땐 1억이고 지금은 1000만 원이고 아무 쓸데도 없단 말입니다. 신용비수로 다 날렸어요? 저는 아직도 신용비수 쓰고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상태로 1억으로 투자하는 사람보다 저 믿고 따라하면서 단돈 500만 원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1년 뒤에는 더 큰 수익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제가 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정말 중요한 저가를 지켜준 종목이 단 한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일단 1번 종목으로 한국전력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기간 보유 수량 그래프입니다. 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것을 꼽자면은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하락이 왔을 때가 바로 이때고, 이때가 바로 3월 4일 3월 3일 3월 4일 뭐예요? 전쟁 터졌을 때. 이때도 급락을 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리고 이때를 기준으로 기관들이 보유 물량을 다 털어내기 시작을 했어. 어디까지 보유 물량을 털어냈냐면 바로 여기 24년도 보유 물량 최저점을 찍었을 때 급으로 보유 물량을 털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씩 비중을 다시 한번 모아가는 그림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1차원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곳을 이런 식으로 지켜주고 있는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저가라는 평가가 들어와서 매집에 재차 들어가고 있다가 금요일에 기관들의 적극적인 리밸런싱 물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까지 같이 매수가 들어갔다. 그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물린 구간에 대한 매도를 전부 다 해버렸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원래 이렇게 주가가 내려감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요거예요. 저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에게는 전쟁 터지고 쭉 횡보했던 여기가 저가일 수 있었죠.
요런 구간. 근데 아니었잖아. 근데 한 번 더 내려가면은 또 저가겠거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주구장창 내려가면은 저가의 매수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데 물린 사람들은 매 순간 있단 말이야. 매 순간 물린 사람들이 생겨. 그럼 즉 뭐예요? 물린 사람들은 본절에 오면은 탈출하려고 한다 했죠. 즉 뭐야? 주가가 끌어올라갈 때 매도세가 위에 겹겹이 쌓여 있다는 말이야. 이걸 전문 용어로 매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매물대에 대한 소화, 이 매물대에 대한 소화, 이 매물대에 대한 소화를 해야 되고, 소화를 한다는 건 본절에 탈출하는 물량을 다 받아준다는 말이죠. 네,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라 했잖아요. 여기 바닥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내려가면은 일부는 버티고 일부는 손절을 할 겁니다.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일부는 버티고 일부는 손절을 할 겁니다. 이 손절한 만큼 누군가는 더 싸게 샀다는 거고 매집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손절하는 사람이 없는 종목들이 있죠. 펀더멘탈이 너무 좋은 기업. 지금 이 시장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단기 성향을 띠고 있다. 지금 3월달 기사만 보시더라도 B2가 33조 원에 달하고 3일 전 기사로는 37조 원의 B2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용미수를 썼다는 얘기고, 신용미수 물량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버티지 못하고 털린단 말이야. 지금 뭐야? 이미 이 구간에 대한 구간은 본절 탈출하려는 사람들보다 손절로 이루어진 파동입니다. 즉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올라가요.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매끄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형 주고 물린 사람이 많고 펀더멘탈이 좋고 B2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본절 탈출 물량 소화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올라가면서 탈출하는 물량 소화하면서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바닥거려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수렴하는 그림을 만들고 주가를 띄워버리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나오기 전에 펀더멘털 굉장히 좋고 기업 상황 좋을 때 요런 때 봐봐요. 주가가 빠졌는데 뭐 여기 매물대가 쌓여 있죠? 그럼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이 매물대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져, 올라가다가 흔들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렴을 만들고 주가가 올라갔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기간부 수량은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수렴을 뚫어주는 요런 자리가 12월 29일 맥점이 됩니다. 차트상 타점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25년 12월 29일에 삼전 닉스를 둘 다 추천드렸죠. 이런 자리 들어가야 대박이 납니다. 그렇게 SK 하이닉스가 4배 가까이 287% 수익이 났고, 우리 삼성전자와 똑같이 계단식으로 만들면서 수렴을 이렇게 만들었고, 기관들이 그동안 매집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날 소화가 끝났을 때 이렇게 잡아드렸던 겁니다. 삼전닉스. 그래서 이때도 잡아드리면서 26년도는 25년도가 전부 매집이었구나 느낄 정도로 수익이 날 거다. 내렸다고 울상이고 올랐다고 팔아채끼고, 주가는 원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좋은 기업은 정해져 있다. 이러면서 잡아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이까지가 과거의 매매 기법이었다면 지금은 그 테스 이런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매물대를 쌓으면서 내려갔잖아요. 그럼 올라가면서도 계단식으로 만들면서 이런데 매물대 소화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다 했어요? B2 물량이 많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음봉 떨어지면은 B2 물량 다 청산이죠. 그럼 어떻게? 캔들 단 한 개, 이 캔들 한 개만에 소화를 다 시키고 이 위에서 바로 놀아버려. 원래 수렴으로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수렴 없이 위에 올라가 버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6월 5일에만 바로 들어가도 수익이 이렇게 빨리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월 5일 이런 날에 제가 잡아드려요. 이렇게 테스 148,100원 6월 5일에 바로 오전 중에 장중에 잡아드렸습니다. 이미 매물대 소화가 끝이 났다. 빠르게 수익 내려가자. 이런 거 잡아드린다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상위 10%가 상위 90%가 벌어야 될 돈을 다 벌어가는 시장이에요. 즉 9배의 불을 축적하는 불장입니다. 우리 원전주들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물량을 소화하고 차트상 맥점, 타점, 그리고 불기능 수익까지 안겨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섹터입니다. 다들 영상 참고하시고 매매에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지만, 자, 그렇게 혼자 매매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부방에서 무료로 이러한 종목들의 패턴과 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신 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아무 절차 없이 입장 가능한 링크를 바로 1초 만에 보내드립니다. 아, 두박이 믿고 같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바로 입장시켜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링크 보내드리고, 클릭과 동시에 바로 입장 가능한 직결 링크니까 혼자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보다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숫자 9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정지하고 잠시 시간 내서 보내주시고요. 저는 창 내리고 추가적으로 브리핑하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창 내리도록 하죠. 저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래라면 계단식으로 소화가 들어가야 될 바로 요 구간에 대한 매물대 테스트를 한번 시행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이 여기서부터 빠져버린 게 너무 깊고 많이 빠져버렸어. 물론 팀 코리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마진 비율 높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 맞지만, 원래는 제가 수익권을 약간 챙길 때 가격론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이러한 매집 패턴에 따라 가지고 목표가 산초까지 도와드리는데, 한국전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파동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꽤나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알고리즘 가격대 상으로, 매물대 상이 아니라 이렇게 빠져버린 폭의 절반 가격대인 딱 5만원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폭이 열려있다. 근데 5만원에서는 확실하게 맞고 떨어질 정도에, 왜냐면 단기적으로 지금 38,000원부터 5만원까지라고 하면 37%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조절하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집을 위한 파동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곳마다 제가 외쳐드릴 때마다 약간씩 비중을 실으시면서 천천히 일단 신고가까지 가져가 보고, 여기서 비중을 다 덜어낼지 추가적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우리 같이 해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 당장에 이걸 뚫고 뭐 이 박스만큼 더 간다라고 하기에는 빠진 폭이 많아도 조금 너무 많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현대건설이에요. 정말 오늘 알려드릴 종목 중에서 제가 두 번째로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 아닌가. 사실 얼마 안 빠졌어. 고점 대비해서 어제 종가까지 하면은, 금일 종가까지 하면은 27%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량 비중을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봐봐요. 제가 현대건설에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전쟁으로 급락에 나왔던 게 여기에요. 여기 이 가격대. 전쟁 급락에 나왔던 게 바로 여기인데,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좀 튼튼하고, 특히 건설 쪽이잖아요. 원전이자 건설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직하고 든든한 그런 섹터의 힘으로써 전쟁 근방만큼은 지켜주는 게 맞아. 원래 맞아. 그러니까 이거 딱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까지 다시 재차 지지받으면서 세 번까지 지지받는 그림까지 너무 안정적인 상황이었어. 거기서 딱 갔을 때 기관보유 수량이 잠시 머물렀거든요. 여기서 간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깨고 내려갔을 때 요 구간에 비중 조절까지 한 번 더 들어갔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닥을 잡는 게 난이도 상으로는 더 쉽지만, 사실 우리한테 큰 힌트를 주는 거는 음봉이 어디까지 떨어졌냐 보다도 양봉이 어디까지 가느냐에서 사실 더 큰 힌트를 얻는단 말이야. 양봉이 어디까지 나왔어요. 그치? 이 역사적인 저점이라 불릴 수 있는 전쟁 급락한 곳에서 지지받다가 빠졌는데, 이거를 캔들 단 하나만에 소화를 해버렸다는 거야. 사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지지이자 저항 구역이에요. 이걸 하루 만에 마무리 짓고 위에서 마무리를 지었어. 보통 이게 중요한 거 밑으로 빠지면은 올랐다가도 내려가고 올랐다가도 내려가고 올랐다가도 내려가고, 이게 정상이야. 근데 이게 금요일 하루 만에 소화가 다 끝났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월요일에, 제가 봤을 때 월요일은 반도체냐 태양광이냐 원전이냐 약간 요 세 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중에 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가 올라가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 원전이 선택받는다면 우리 현대건설이랑 제가 이 뒤에 알려줄 종목, 그 두 개의 종목이 아마 좀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매물대가 소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런 기업은 오히려 월요일에 빠지더라도 그 월요일에 우리가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미 바닥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 탈출까지 했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1월 5일에 이때만 해도 주가가 7만원대에서 7만원 초반까지였죠. 이렇게 우리 현대건설, 우리 전력설비까지 들어와 있다 하면서 제가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아마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외칠 때가 강하게 오지 않았나. 몸빵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당장 방향성이 위로 잡히는 그 순간에 1분 놓치지 않고 있다가 바로 실시간으로 외쳐드리겠습니다.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 만큼.
그런 타이밍 보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모방이니까 무료니까 다들 꼭 이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셔가지고 실시간 종목 추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바로 일시정지하고 보내주실 분들은 보내주시고 저는 창 내리고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한정 KPS예요. 와 미쳤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봐봐요.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 깨고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 깼잖아. 근데 원래 이렇게 추세를 깨고 한 1년의 과정 동안에 저점을 원래는 깨고 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얘도 이걸 깼을 때 이쯤에서 지시받아야 했지만 마땅한 종목이었어. 그래야 저점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저점을 깨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는 듯한 연출을 보여줬어. 근데 깨버렸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원래 1위로 올라갈 때 시간이 걸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고 있죠. 얘는 정석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까지 올라간 분량 중에서 이 추세에서 아래에서 주가를 마무리했고 이 위에는 다 꼬리를 남겨놨습니다. 그럼 얘는 높은 확률로 다시 한번 위로 뚫기 전에 흔들기가 나와줄 수 있어. 이 추세를 뚫기 전에 흔들기가 이렇게 나와줄 수 있다고. 자, 이런 기업이 굉장히 무서운 기업입니다. 매매하시기에. 왜냐면 월요일에 만약에 올라갔는데 월요일에 만약에 바로 뜯고 올라갔어 이렇게 안 흔들고 그럴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주 내리는 게 아니라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다시 한번 밑으로 갈 확률이 높단 말이야. 좋게 나쁘게 말하면 더 아니면 뭐라고 보시면 돼요. 월요일에 올라갔다가 위에 안착을 해버리면은 다시는 밑에 매수 기회를 안 줄 종목이거든. 이미 위에 소화까지 끝났다고 보는 거야. 그럴 때는 위에 이게 여기 쌓인 이 엄청난 매물대를 다 이게 소화가 끝이 났구나라고 본다면 밑으로 안 빼고 지지받고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월요일에 주가 상태를 보고 약간 실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판단이 들어가는 거지 소화가 끝났을 겁니다. 당장 쓸어 담으세요 라고 하기에는 낙폭이 꽤 커. 이 밑에서는 어디까지 빼도 상관이 없어. 저점만 안 깨면. 이 낙폭이 굉장히 크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도 당장 빠르게 수익 날래? 아니면 당장 빠르게 물릴래? 제로성 게임의 양자택일을 강조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섣부르게 단독 매매 안 하도록 유튜브 상으로는 약간 디테일한 브리핑을 살짝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절대 안 놓칠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기업이 우리기술이야. 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다들 생각들 하실 거야. 고점에서부터 금요일 종가까지 무려 42.38%. 여기 바닥까지로 본다면은 무려 58%, 즉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두바이가 우리 기술을 단독으로 한 몇 달 전부터 찍어 드리면서 한 여기서부터는 고점이 나왔다. 이 위에서 매수하지 마라 알려드렸던 기업이 우리 기술인데 이 녀석이 정말 괜찮다 느끼는 이유는 바로 전쟁으로 인해 급락이 나왔던 요 3월 4일 저점을 거의 유일하게 지켜준 원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관들의 수급 자체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형상을 띈다 했죠. 고점으로 갈수록 비중을 서서히 줄여 나간다고. 근데 비중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줄여 나갈 때까지 주가는 보통 개인 수급과 외국인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게 정상인데 얘는 비중을 한 번, 두 번 낮추면서부터 엄청난 급락이 왔어요. 즉 아직도 생각보다 갈 길이 많은 상황 속에서 원전주들에서 대거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우리 기술은 조금 더 급락이 크게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사실 원전 기업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 경제상으로 원전 기업들의 악재가 될 만한 사실상 전쟁밖에 없었어. 그거 말고 뭐 세계 어디 원전이 터졌습니까? 들어오기로 했던 수주가 취소가 됐습니까? 한미 협력이 불발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즉 우리가 이 시장을 최근 몇 달 동안 겪어오면서 있었던 악재는 전쟁밖에 없어. 일단 애들은 전쟁 급락 밑으로 빠질 정도로 저평가에 넣어줘가지고 과하게 주가를 뺐지만 우리 기술은 퍼센트 상으로는 깊게 빠졌을지언정 전쟁으로 인해 바닥에 나왔던 이 자리만큼은 명확하게 지켜준, 오히려 기업의 가치 판단 상으로는 가장 알맞은 저점까지 빠졌다. 이럴 경우에 보통 굉장히 바닥을 튼튼한 곳에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말아 올라가는, 아까 현대건설 다음으로 제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 현대건설이 2등이라 했죠. 1등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이 여기 바닥에 1월 16일부터 급등을 시작했고 여기서 한 잠시 일주일 동안 머물렀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 머물 때 두 바퀴가 1월 6일이랑 1월 16일 둘 다 4,300원대였어요. 이 바닥에서 머물고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이렇게
두 번이나 외쳐드릴 정도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고 4,300원부터 32,200원까지 6배 이상이죠. 527% 수익이 난 종목인데 다시 한번 이런 신화를 쓸어 가면 여기 우리 가족들 아마 배 터지지 않을까. 한번 잡아드린 종목은 앞으로 쭉 들고 가라, 더 들고 가라, 3차 대시세 파동 열렸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까지 끌고 가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믿고 매수하시면서 쭉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이 제로성 게임의 상위 10% 승자로 가기 위한 여정 같이 가보자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두바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알찬 정보들 알려드리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고문빵도 꼭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공략하겠습니다. 댓글이 만약에 100개가 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섹터 또는 종목 중에 작은 건 안 되고 대형 종목 아니면 섹터로 해도 돼요. 뭐 반도체가 궁금해요, 바이오가 궁금해요, 이런 거를 만약에 댓글 100개가 넘었으면은 그 댓글 중에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한 섹터를 또는 한 종목을 따로 빼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고문빵도 꼭 들어오시고 댓글도 적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장사 착두타는 착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